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5월은 행사의 계절인 만큼 곧 있을 크립토 행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기대감은 엄청난 데 비해서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나마 비트코인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뭐 연말에 30만 달러에 달한다는 이런 뭐 옵션 베팅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6,000불 간다 옵션이 나오는 등 뭐 강세 베팅이 많아지긴 하는데 제가 뭐 선물 옵션은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일 내에 비트코인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 수일 내 며칠 내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할 수 있다고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죠. 벤자민 코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더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가격이 45에서 60% 장기적으로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는 골든 크로스 나와서 60%가 올랐고 또 23년도 10월에도 45%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요. 골든 크로스나 또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골든 크로스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전고점을 뚫었다 하면은 대부분이 트레이더들이 거의 올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알고리즘 매매도 터지겠지만 그 이유는 위로 물린 자가 없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제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본전을 찾아서 매도를 하려는 세력, 매도벽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일리가 있긴 한데요. 문제는 트레이더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죠. 아무튼 일리는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 지금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도 뭐 10만 6천 달러, 10만 7천 달러 계속 역대 최고치를 조금씩 갈아치우고 있는데 반해서 문제는 한국에서 그것도 비트코인 홀더들마저도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거의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원화 강세라는 변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이틀 전 기사긴 한데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보유자들도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 왜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미국에선 9%가 넘게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을 원화로 치니까 원화가 강세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만 막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올라봤자 원화 강세로 한국에선 3.6%밖에 오르지 않았답니다. 일단 뭐 터키의 돈으로는 너무 이건 좀 가치가 없으니까 빼더라도 미국이 9% 올랐는데 한국은 한 겨우 3분의 1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자마저도 미국에서 이런 막 흥미로운 막 상승에 비하면 체감이 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5월은 행사의 계절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행사 있으실 텐데 크립토 쪽에서도 지루함을 타게 할 두 가지 행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두 개의 행사는 하나는 이제 조만간 있을 트럼프 밈코인 갈라쇼 뭐 트로트도 아니고 갈라쇼. 그리고 두 번째 행사가 비트코인 2025라는 행사에 이제 부통령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K33 리서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크립토 관련 정책 개발은 엄청 중요한데 최근에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지극히 공감합니다. 엄청 중요한데요. 지금 뭔가 안 터뜨리고 있다, 좀 미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자, 이분이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죠. 특히나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스캇 베센트도 트럼프도 입싹 닫고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뭔가 이런 게 두 행사 중에 하나에서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달라쇼와 비트코인 2025 행사를 언급을 했는데 나올 수도 있다. 구체적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명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 만찬은 현지 시간으로 22일이니까 플러스 1을 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뭐 금방입니다.
두 번째 행사도 제가 알기로 5월 27일에서 29일 현지 시간으로 열리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각 행사의 주요 내용이나 비축 방법이 나올 확률을 뭐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보다 더 정확한 AI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밈코인 갈라쇼. 도대체 누가 오고 언제 하고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게 정말 코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트럼프는 참석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 워낙 이제 그 비윤리적이다, 뭐 형평성이 없다, 이해상충이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여기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NFT 주고 끝낼 것이다, 통칠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일단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골프 클럽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여기에서 만찬에 나온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3일 오전에서 뭐 요 정도로 오후 2시까지로 추정이 된다고는 해요. 정확한 시간은 이제 가봐야 알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누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저스틴 선 한 명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도 저스틴 선 말고는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밈코인 1위 보유자 저스틴 선이 이미 한 3, 4일 전에 미국 날아가서 막 헐리우드도 가고 여러 투어하고 있는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저스틴 선은 알겠어요. 뭐 1위니까. 근데 2위가 누구냐? 트럼프 민코인 2위 보유자가 밈코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코인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뭐 카인 월윅 뭐 호주 출신이라는데 이분도 잘 모르겠고 뭐 상위 225명 안에 지금 드는 분들 그러니까 VIP 중에서도 VVIP 들인 거죠. 그 외에도 뭐 익명 투자자들 뭐 우라는 분, 아이스라는 분, 우글이라는 분 다 모르겠어요. 근데 가명을 써서 더더욱 모를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상위 25명.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체 이제 참가자는 220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VVIP 25명 중에 18명이 비미국인,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주로 바이낸스 같은 데서 사서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의 뭐 거의 팬클럽들이 이제 해외에서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트럼프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온다. 일단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특히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챗 GPT나 그록에게 둘 다 물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챗 GPT에게 물어본 결과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 갈라쇼에서 나올 가능성은 20에서 30%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높아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0%로 봤거든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높네요. AI가 행사 성격, 뭐 정치적 이해관계, 뭐 정책 발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라고 하고요. 왜 제가 거의 0%로 봤냐면요. 이런 큰 정책 발표는 당연히 공식 채널에서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사를 끼고 한다든지 언론을 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서 이건 정말 팬클럽 갈라쇼잖아요. 팬클럽 이거는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AI죠.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에게도 한번 물어보니까 역시나 약 30%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엄청 높이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갈라쇼는 220명을 초청한 비공개 디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네트워킹 좀 친하게 지내려는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책 발표보다는 친밀한 대화와 홍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갈라쇼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결국은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코인들 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들고 있을수록 혜택을 많이 줘야겠죠. 예를 들면 트럼프와 정기적인 만남을 뭐 약속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식 후원 루트로서 이제 정치 후원을 요걸로 계속 하는 게 뭐 구체화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트럼프 밈코인이 갖고 있는 뭐 거기에 트럼프 밈코인 개발자들이 지금 이거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뭐 호재들 밈코인이 뭐 어디에 쓰인다든지 이걸로 뭘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트럼프를 만난다든지
좀 더 나가면 ETF로도 뭐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이제 코인 관련 호재, 이 밈코인 관련 호재를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뭐 NFT나 뭐 특수한 걸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사는 바로 비트코인 2025인데요. 요거는 조금 급이 다릅니다. 세계에서 모든 코인 행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인데요. 여기서 행사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이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작습니다. 알트코인은 사실 많은 행사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비트코인 위주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사, 연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요.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연사들이 어마어마하죠. 일단 5월 27일에서 29일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나카모토가 뭐 협찬을 한다 써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데이비 베일리라는 비트코인 매거진 CEO가 뭐 투자사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협찬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시더라도 뭐 여기 부통령 있고요. 트럼프 아들들 있고 마이클 세일러, 뭐 크립토 차르, 잭 멜리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등등 어마어마한 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달에 트럼프가 나와서 온갖 강성 발언을 하면서 우리를 들썩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행사가 바로 이 행사입니다. 보통은 5월에서 6월에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만 뭐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지 7월에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슈퍼 파워 나라로 만들겠다. 뭐 채굴을 장려하겠다. 겐슬러를 자르겠다. 온갖 강성 발언이 다 이 행사에서 작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트럼프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통령과 아들들이 오니까 조금 기대를 그래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지, 무슨 내용이 나올지 전략적 비축이 나올 확률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행사 규모가 일단 120여 개국에서 약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기업 수로 따지면 5천여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사가 무려 8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이거 한번 다 눌러봤는데 이거 다 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서 주요 인사만 한번 제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가장 먼저 있고요. 자, 이분은 마이클 세일러보다 앞에 있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 예전에 프리로스라고 해서 그 실크로드 불법 사이트 만들었다가 종신령을 받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석방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세일러보다 앞에서 연사 일단 이렇게 딱 인사 명단에 있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신시아 루미스 우리 상원 의원 전략적 비축 담당하고 있죠. 데이비 삭스, 보 하인스라고 백악관의 크립토 자문. 그러니까 정말 쟁쟁한 정책 뭐 이반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분은 로빈후드 CEO고요. 아담백, 잭 멜리스죠. 뭐 투애니언 캐피털에서 뭐 얼마나 살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분은 테더의 CEO. 원래는 예전엔 테더의 CFO인가 그랬거든요. CEO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세계 최대 지금 컨퍼런스 안에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뭐 테더가 뭐 미국의 제압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으로 인해서 뭐 쫓겨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테더는 없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당히 나오고 있고 뭐 트럼프의 왼팔과도 뭐 대주주잖아요. 그 하워드 루트닉이요. 아무튼 테더 CEO도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좀 재밌었던 게 피터 시프가 나온답니다. 이분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왜 나올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마지막 남은 회의론자마저도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뭐 레리 핑크다, 뭐 트럼프다. 뭐 이제 뭐 피터 시프도 돌아서고 뭐 종필이 형도 지금 비트코인 팔고 뭐 마케팅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뭐 돌아온 게 아닌가. 뭐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축제에 나오고 있고요. 아마 몇 년 후에 가면 정말 종필이 형도 나와서
비트코인의 뭐 겁나 빠른 미래, 뭐 굉장한 효율성, 뭐 이런 걸 주제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도 이제 좀 포인트긴 한데 여기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전략적 비축을 얘기할 법한 사람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고 있죠. 뭐 가장 이제 높은 분이니까 정책 방향 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시아 로미스 당연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막 몇 번 부결이 되고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하잖아요. 이분도 뭐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데이빗 sak스 크립토 차르기 때문에 이분도 조금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정책을 얘기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 분이 아마 그런 쪽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확률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번 AI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요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낮게 또 얘기를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챗 GPT에게 한번 다시 물어봤거든요. 구체적인 거 좀 나올 것 같아.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3월에 뭐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세부 사항을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 뭐 계좌 구조나 관리 방안이나 법률을 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는데요. 특히나 5월 5일이나 6일 제출 예정이었던 비축 보고서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스컷 베센트가 트럼프에게 분명히 제출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고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나 AI가 챗 GPT가 얘기하기로는 정책 발표보다는 시장 전망과 요것도 네트워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방향성이나 추가 논의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막 굵직굵직한 것만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지금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확률을 얘기해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갑자기 말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30에서 40% 정도로 봐. 생각보단 낮아서 약간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정부 내에서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확정된 발표가 없다. 글쎄요,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까요? 지금 신크립토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게 약간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행정명령 자체가 이미 비축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이나 로드맵 정도는 공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좀 큰 거는 발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청사진이나 계획 정도는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기본 원칙과 추진 계획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또 다른 AI죠. 그록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40% 정도 구체적인 비추간 발표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그록에서도 이 확률을 잡았다고 하는데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추정을 해본다면 이 행사에서는 큰 들, 아니 큰 틀, 큰 방향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이후에 뭐 향후에 뭐 트럼프라든지 스캇 베센트가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에 이제 포문만 열어주는 거죠. 뭐 하겠다, 뭐 의지를 다시 표명하는 뭐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 마무리를 맺어 보겠습니다. 상승을 기다리는 현재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기간이겠지만 여러 행사 결과나 또는 뭐 지니어스 법안이나 아니면 SEC의 규제 완화나 뭐 알트 ETF 진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여유 있게 잘 기다려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